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넷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 발걸음이 달라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느긋하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친구와 조용히 말하던 대화가 음악이 바뀌자 덩달아 리듬을 타게 되는 순간. 음악의 빠르기, 이 단순한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느끼게 만드는 전체 방식을 뒤흔듭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왜 음악이 빨라지면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그건 단지 소리의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음악은 시간을 등분하고 그 등분된 틀 안에서 사건과 감정을 나눠 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박자와 빠르기입니다. 빠르기란 음악에서 박이 반복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 박의 간격이 짧을수록 빠르게 느껴지고 길수록 느려지죠. 이걸 숫자로 표현한 게 템포입니다. 하지만 음악은 단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빠르기만 하나로 그 곡의 분위기 전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알레그로는 빠르다는 의미지만 그 안엔 경쾌함과 활기 같은 느낌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빠르기 말은 단지 빠르기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의 속도를 지시하는 걸까요? 빠르기라는 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박자여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비발디의 사계중 봄 1악장을 들어보세요. 시계처럼 정확한 템포지만 그 안엔 새들의 제잘거림과 풀밭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같은 빠르기여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빠르기 하나로 음악은 감정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단지 빠르기만 변했는데 왜 전혀 다른 곡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빠르기는 음악의 시간 감각을 결정짓는 기준선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리듬은 쪼개지고 멜로디는 탄력을 얻게 되죠. 박이 짧아지면 듣는 사람의 뇌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소리를 예측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집중은 더 강하게 요구되죠. 반대로 박이 느려지면 숨 쉴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이 천천히 퍼지고 공간이 넓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빠르기란 음악 속 시간의 프레임입니다. 어떤 속도로 시간이 흐를지 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감정은 길어지거나 순간적으로 터지기도 하죠. 그리고 음악의 빠르기는 늘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느껴집니다. 같은 60bpm이어도 앞에서 120bpm을 듣고 나면 느리게 느껴지고 30bpm을 듣고 나면 빠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음악은 언제나 앞선 순간의 기준으로 현재를 다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빠르기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 속의 시간 감각과 비교되는 감정 구조입니다. 들었던 속도보다 느리면 여유가 생기고 들었던 속도보다 더 빠르면 갑자기 긴장이 생깁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억의 리듬 대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빠르기 자체가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리듬이 없는 빠르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악은 언제나 반복과 변화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빠르기는 그 두 가지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리듬이 패턴이라면 빠르기는 그 패턴이 펼쳐지는 속도를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4분음표 4개로 구성된 한 마디가 있다고 해보죠. 그 마디가 60bpm이면 차분한 걷기, 120bpm이면 달리는 느낌, 180bpm이면 쫓기는 듯한 긴박감으로 바뀝니다. 모양은 같은데 감정은 전혀 다른 리듬이 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리듬이 아니라 빠르기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멈춰볼까요? 느림은 멈춤에 가깝고 빠름은 탈출에 가깝다. 이 말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음악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빠르기가 느려지기도 하죠. 그럼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왜 느려지는 걸까? 이건 심리학적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요. 감정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음악도 멈추지 않지만 속도를 줄입니다. 그 줄어든 속도 안에서 감정이 팽창하죠. 예를 들어 쇼팽의 녹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면 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빠르기가 풀리면서 한음 한음이 길어집니다.
그 순간 시간은 길어지고 마음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럼 반대로 빠르기가 갑자기 빨라질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리듬은 같지만 사건이 급속도로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 긴박 혹은 쾌감이 생기죠. 그래서 액션 영화 음악, 롤러코스터 장면 또는 코믹한 장면에서는 빠르기를 높여 감정의 속도를 밀어붙입니다. 이처럼 빠르기는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크기라도 더 빠르게 혹은 더 천천히 다가오면 느껴지는 깊이는 전혀 다르니까요. 빠르기란 결국 감정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죠. 빠르기는 단지 시작할 때 정해지는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음악에서 빠르기가 흐름 중에 계속 바뀝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긴장과 이완, 서사의 굴곡, 기억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특히 고전시대 이후 작곡가들은 빠르기라는 시간의 틀을 아주 정교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루바토, 리타르단도, 아첼레란도 같은 느려짐과 빨라짐의 지시어는 그저 꾸밈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 왜곡 도구였던 셈이죠. 그럼 템포 루바토란 무엇일까요? 루바토는 일시적으로 박자에서 벗어나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시간 흔들림을 주는 방식이죠. 이건 마치 말을 하다가 숨을 한 번 더 쉬고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서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 쇼팽은 루바토가 멜로디의 긴장감을 만드는 핵심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왼손은 규칙적인 박자를 지키고 있지만 오른손은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뒤로 물러나며 의도적인 시간의 틈을 만들어내죠. 그 틈에서 감정은 흔들리고 듣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루바토는 그래서 시간의 틀 안에서 감정을 흔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느려짐이 아니라 왜 이 순간 멈추고 싶어졌는가에 대한 음악적인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왜 느려지라고 명령하는 걸까? 혹은 왜 그 순간에만 빨라지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구조적으로 기억돼야 할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느려지는 순간은 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부분, 즉 클라이막스, 종지 혹은 프레이즈의 끝이에요. 음악은 그 순간을 시간을 늘려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말은 천천히 한다는 원리와 같은 거죠. 이처럼 빠르기의 변화는 단순한 분위기 조절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방향을 꺾는 회전 장치이자 기억을 각인시키는 도구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음악은 몇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멜로디도 분위기도 심지어 그걸 들었던 순간의 공기까지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음악은 그 자체로 시간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소리보다도 속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느리게 흘렀는지 빨리 지나갔는지에 따라 기억의 색도 달라집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감정이 클수록 시간은 느리게 인식되고 감정이 작거나 익숙할수록 시간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음악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그 안에서 감정은 천천히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짚고 가죠. 빠르기는 기억의 리듬을 만든다. 그건 단지 음악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도 맞닿아 있어요. 빠른 순간은 흘러가고 느린 순간은 남습니다. 그건 곧 감정의 깊이와 연결된 시간의 설계예요. 그리고 음악은 그런 기억의 속도를 우리 대신 기록해주는 도구이기도 하죠. 어떤 곡은 슬픈 기억을 천천히 꺼내주고 어떤 곡은 분주했던 시간을 압축해 놓은 듯합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다시 들을 때 그 빠르기 안에 들어가 다시 그 시간을 살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속도로 기억되고 싶을까요?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음악처럼 잠깐 스치듯 스쳐가게 될지 아니면 아주 느린 곡처럼 천천히 남아서 오래 여운을 남기게 될지 음악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빠르기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리듬, 기억의 속도, 시간의 질감이라는 걸 함께 느껴봤습니다.
음악은 늘 흐르지만 그 흐름의 속도를 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 붙잡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럼 음악의 빠르기란 결국 무엇일까요? 그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감정의 구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넷이었습니다.